일단 지금 2반은요, 몇 명 없네. 왜 이렇게 안 남았지, 지금? 원래 2반은. 원래 2반은. 작년 때쯤 2반은, 구성원 중 절반 정도는 의대를 가는 게 매우 확실시되는 친구들이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자, 이 문제는 킬러였고, 이거 맞추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이거 만점자가 한 200명 나왔나? 근데 지금 이제 이 5번 선지를 답을 골라냄에 있어서 정확하게 풀어낸 친구가 2명인데, 한 명은 전국 70등 했고, 사법학평에서. 한 명은 현대청운고인데, 현대청운고 레벨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걸 고치라고 하니까 고치는 것까지는 지금 머릿속에서 약간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 지점이 잘 들어야 돼. 그 지점이 되는 지점이고 안 되는 지점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지적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볼 일이 없으니까 되게 교만해지거든요. 고등학교 레벨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야. 이 새끼들은 보법이 달라요. 특히 교수님들의 보법이 너무 달라. 서울대를 가면 서울대생들이 굉장히 겸손해지는 이유가 교수님들이 너무 알아먹을 수 없는 수업을 해. 근데 교수님들 표정은 항상 이거야. 이 등신은 도대체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왔을 것 같은 표정으로 보고 계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매년 못한다 들었는데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못한다 일지는 몰랐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잘 보셔 여러분. 지금 이게 23학년도잖아. 그러면 그 직전 시험인 22 수능의 영향을 안 받았을 수가 없고요. 이 문제를 딱 엮어볼게. 이 로컬에 맞게. 자, 정확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언제 봤었냐면, 자, 올해 여러분은 고2지만 고1 때 첫 시험을 해운대고에서 쳤단 말이야. 해운대고 첫 시험. 뭐가 나왔냐면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우리 지금 고2 학생들 목요일 독서 특사가 있죠. 여기서 고심 끝에 법논리 철학을 간 이유가 이거야. 자, 그래서 법, 논리, 철학인데 순서는 거꾸로예요. 철학이 먼저고 그 다음 논리고 그 다음 법이야. 하지만 인생의 실효성으로 따졌을 때는 법이죠. 내가 인생 살면서 친구들끼리 인생 살면서 귀납법이라는 단어를 내 입 밖에 내뱉을 일이 몇 번이나 될 것 같다?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도 않거냐. 너무나 재미가 없거니와 그렇게는 여자친구 한 명도 사귀기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갈 일도 없고, 그런데 전세사기는 사실은 횡행해. 거의 전세사기는 여러분 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그냥 무조건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계약서에 특약을 하나 써주셔야 되겠지. 그런 거야. 자, 그럼 여기 법체계까지 가기 위해서 법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야, 어제는 나 진짜 깜짝, 거의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거의 내란 사태인 것 같아요. 그 내란이야. 총질만 안 하고 있어. 내란이야, 지금. 국가 공권력이. 내란 사태. 난 지금 너무 약간 도파민이 뉴스만 봐도 도파민 터져가지고 나 너무 웃겨 죽겠어, 지금. 다시 돌아와서. 뭔 일이 있는지 모르구나. 그 대통령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체포하러 갔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내란이지. 총만 쐈지. 야, 이게 지금, 야, 이렇게 발전한 선진국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좀 배꼽 잡고 좀 웃고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재밌는 나라야. 왜 그러냐면 이게 중세부터 다 섞여 있어서 그래.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법이라는 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누구나 안 지키고 있죠. 자, 법인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고, 그 논리라는 인간의 사고에 대한 것을 확립한 학문은 철학, 인간에 대한 학문이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야. 자, 거기서 딱 좁혀볼게요. 여기서 킬러로 딱 이 지문이 나왔던 이유는 선생님이 쓰셨던 빠작이라는 교재의 출제 흐름을 딱 보니까 얘를 안 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 출제 예측이었고 정확하게 맞았죠. 해겔 변증법을 정확하게 3분할 요점 정리할 건데, 자, 이 역시도 어디서 출제가 됐었더라? 22 EBS에서 출제가 됐었더라. 그래서 EBS는 필수로 여러분을 고3 됐을 때 보시면 돼. 고2 때는 내신 대비하셔야죠. 자, 그럼 봐. 우리 해겔 변증법에서 왜 줬냐? 변증법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되게 뛰어나서 줬다기보다는 예술 지문이야, 사실은. 자,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예술은 뭐에 대한? 미에 대한. 그래서 얘는 미학적 관점에서, 또는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문학 킬러 유형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게 첫 번째가 뭐라 그랬니? 이본 교육이라 그랬어요. 얘네는 논문 생산하기가 너무 쉬워서 많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그랬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문학작품 감상에 철저한 준거가 되는 비평 교육이요. 자,
자, 여러분한테는 안 하다 할 수가 있는데 아니야. 그냥 고의 대상으로 할 거고 이반 대상으로는 해야 돼. 그래서 뭐 보기라든지 비평문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깔고 들어왔다면 지금 없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특히 이 시험에서. 해결 변증법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윤동주 자아상을 생각해 볼게. 즉자가 있어. 즉 자아가 있어요.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 인식해야 돼. 그러면 자아를 외화한다 그래. 그래서 자아인데 자아가 아닌 상태, 즉 타자화해요. 자아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비춰봤니? 윤동주 자아상 1학년 때 배운 작품에서 우물에다 비춰봤죠. 됐니? 이걸 뭐라고 해? 대자라고 해. 우린 여기서 즉자와 대자에 뭐가 있어? 대립 갈등이 있어요. 자, 변증법적으로 보면 1, 정, 2, 반. 자, 그리고 3, 합으로 가는데 이 합은 단순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무한대에서 더 무한대로 간다고 칠게요. 됐니? 그래서 사실 이 합과정은요, 초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아이디어는 정확하게 앞으로 예술지문, 철학지문 등타 등등에 쓰일 거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뭐로 간다? 3단계 즉자 대자로 가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절대정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절대정신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인데 대표적으로 예술로서 표현한다고 나와요. 자, 그럼 예술의 과정은 뭐냐? 이렇게 정반합 과정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작품에다 적용을 해보셔야죠. 자,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줬다? 줬다라고 보시면 34번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려고 작정한 거야. 34보기를 좀 더 일찍 줬으면 애들이 좀 더 눈치를 빨리 챘을 수도 있어. 자,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 벌써 정과 반이죠. 그래서 1. 한계. 2. 가능성. 신의 탐구를 보여줘. 자, 억지로서 이것도 어려우라고 순서를 바꿔놓은 것 같아. 1.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1. 대상 파악의 가능성이 생기죠.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 한계. 언어에 구속된다는 한계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는 어떻게 하니? 기존 언어 사용을 벗어나려는 뭐 한다? 초월로서 해결하려고 한다.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내용들이죠. 끝이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 이 지문에다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뭐 하겠다?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럼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생기죠. 첫 번째 뭐야? 대상을 인식한다는 측면. 하지만 그 언어 속에 가둬버리는 뭐? 한계라는 측면. 구속이라는 측면.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겐슈타인은 되게 유명한 언어학자도 있고 그런데 인디언들 사이에서는요, 말더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말더듬이라는 단어도 없대요. 그러면 말더듬이가 없어서 그 단어가 없는 거지. 단어가 없어서 그 현상이 아니라는 걸 보니까 후자 쪽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게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쉬운 치트키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부터 바로 쓰는 거야.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거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주변에 놔두는 거고, 내가 되고 싶은 존재를 규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단어들을 쓰시고 언어들을 쓰시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오탄이라는 인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다 병신 같아. 그럼 외롭게 사시고 유튜브로 인스타로 오탄이 팔로우 하시고 베이노도 팔로우 하시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 내가 되게 잘못했다, 실수했다,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제 부산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길 가다 훌륭하신 분들이 누군지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일단 서울대라는 곳을 다녔지 않니? 자랑이 아니라. 서울대 다녔다는 게 자랑이 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자랑이야, 그냥 사실인데. 차은우가 얼굴 내놓고 다니면 이게 얼굴 자랑하는 거야? 그럼 차은우는 얼굴 항상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잖아. 반대로 그럼 나는 얼굴 항상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나니까. 그때 제가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았는데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또는 풍요로움의 감상을 모른다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전혀 저는 의식적으로 뭔가를 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할 거냐, 의대를 갈지 서울대를 갈지. 물론 의대를 가시겠죠. 그런데 의대를 오면 또 우리 작년에 내과 전공의쌤 어떤 거 기억나죠?
저 인간이 빨리 감옥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와, 언제쯤 가려고. 아직도 지금 전공 체포됐냐, 그래서? 전공 혹시 처단했냐? 모르겠다. 전공이 어떻게 됐는지. 그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기가 지방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게 너무 갈증이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서울 쪽에 뭐 진학을 하게 되신다고 하면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서울도 좁다는 생각을 해. 뉴욕으로 가시고 맨하탄으로 가시고, 미국 대학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대학들이 없어요. 사실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봐 얘들아, 언어 사용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생기잖아. 선생님 영상 끌었다가요. 구속 사이에 대립 갈등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3단계 초월해야 돼. 어떻게 초월한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겠대. 필기 끝났죠? 그럼 여러분, 왜 아까 33번의 정답이 5번이 되는 거냐면, 뭐가 틀렸어? 그렇지. 담벽 안에 있어야 되겠어? 밖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봄을 봄대로 놓고 봐야 되겠어? 봄을 차라리 지옥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났다, 차라리 지옥이라고 하겠다랑 동치명제입니다. 봄이 어떻게 지옥이야? 하지만 그건 관습적이었던 거고 거기서 벗어난 거죠. 이해되셨니? 그럼 봐, 담벽 안에 있어야 돼. 그렇지. 읽어보면 나오죠. 내 언어에 뭐가 있어? 담 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언어의 담에 갇혀버린 거죠. 언어에 봐봐, 뭔가 이렇게 불명한 애를, 아 너는 네모야 라고 내가 규정을 해주는 순간 얘 네모구나 라고 대상인식 가능성도 생기지만, 쉽게 과연 네모야? 라는 한계의 구속도 돼. 즉 언어의 담 안쪽에다가 몰아 집어 넣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니? 한계가 생겼죠. 이 한계를 어떻게 해서 극복했다고? 담벽 밖으로 나가서, 차라리 지옥이라고 표현해서,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5번 선지는 한 음절이 틀렸죠. 정답 몇 번이야? 5번. 뭐가 틀렸다? 담벽 밖이다. 그러니까 신기해. 난 입안이 수업이 되는 게 이게. 이거 수업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난 이거 재능 차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아 선생님 저 솔직히 어렵고 재능 차이인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버텨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에요. 운이라고. 질문. 여기까지. 자, 또 이제 이 지문을 볼 건데, 일단 작품 해석을 다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덥지? 자,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갑자기 개똥을 왜 얘기할까?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 모두 이리 와서 내 언어 속에 서라. 자, 이 사람은 지금 보기를 준 거로 해석을 하면 언어를 사용했죠. 그 언어 사용 끝에 어떤 일이 생겼어? 봐. 라일락을 내 언어의 꽃이라고 규정했죠. 그러니까 대상 파악의 가능성이 생겼어. 1. 대상 파악의 가능성. 그렇지. 그런데 봐봐. 동시에 뭐도 생겼을까? 담벽이 생겨버리죠. 한계도 생긴다니까. 됐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꽃피는 지옥이라고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수학 킬러 문제를 풀었는데 왜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답이 나와. 그러니까 그 상태로 제쳐둬버리면 회로가 뚫리지 않고 직관호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걸 논리적인 회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풀이 과정을 점검을 하고 객관화 시켜놔야 되잖아. 그럼 그 작업을 한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게요, 실력으로 또는 직감으로 또는 감각으로 풀어내는 재능충들이 있어. 재능너들이 있어. 그게 전국에 뭐 한 1000명 정도 됐었을 거고, 다 맞춘 애들은 200명 정도 만점자 나왔었겠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런 학생들이 꽤나 섞여 있는 반에서 진행되는 수업이고, 고2 수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기초 기본기가 좀 갖췄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소화가 되는 거고, 동시에 제 역량도 큰 거예요. 이 해설을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하는 수업은 참 많진 않아. 왜 그러냐면, 독서를 하면 독서만 했지, 문학을 하면 문학만 했지, 두 개를 같이 잘 해낼 수가 없어요. 전공적으로 봤을 때. 자, 돌아와서 본다. 1번. 기억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 자, 봐봐. 기억은 뭐야? 내 언어 속에서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봐. 1번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틀려요. 왜냐면 잘 들어. 기억의 의도는 애들아, 잘 들어야 돼.
1. 언어 대상 파악의 가능성 맞아 틀려. 2. 하지만 언어 사용의 한계도 맞아 틀려. 윤동주 시인이 거울을 봤다니까. 자아도 있지만 타자화된 자아도 있잖아요. 정도 있지만 반도 있잖아요. 그 얘기야. 내가 기존의 언어 사용을 하는 순간 뭐가 생겨버려? 그렇죠. 정과 반의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뒤쪽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들어왔냐고. 맞지? 출제구도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뭐야? 야, 이거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 유지되는 거고 초월 못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 꼬아서 물어봤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1번 선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쾌하게 그 누구도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답을 내릴 수는 없으나 저 같은 누군가가 연구를 뒤지게 하고 나면 아주 말끔한 답은 될 것 같아. 근데 일단 내 해설은 이거야. 기억을 하는 순간 언어 사용의 순간이고 대상의 파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대립 갈등이 생겨난다 까지의 저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다 내 추측은 3단계가 뭐야?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지.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표한 바를 갈 수 있지. 뭐가 아니라 유지가 아니라 그러면 3단계 궁극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뭐 한 거야? 유지라는 단어로 뒤집어 써가지고 섞어 놓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어찌 보면 아무 말 대잔치 같지만은 3단계에 해당하는 정보를 한 단어를 바꿔 써가지고 1번 선지부터 고민을 시킨 것 같고 2번 선지. 자, 이것도 중요하거든. 여전히 내가 내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잠깐 저 와볼게요. 제가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써드리면 이거예요. 정을 알파, 반을 베타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갈 때 잘 들으셔야 돼.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 맞는데 무한대로 갈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점점점점점이라고 써주셔야 돼. 즉 무슨 얘기야? 변증법은요 1단계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2단계가 소멸한 것도 아니야. 1, 2단계가 유지되면서 뭔가가 더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출 가지고 이렇게 엮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어쩌겠어. 이렇게 엮여 있었던 문제면 엮여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고 실전에서는 그거는 나도 몰라. 주사위를 굴리든지 조상님한테 기도를 하시든지 뭐 알아서 해요. 자꾸 실전 가서 그거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야, 그럼 너희 실전 가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주사위 굴리는 연습부터 하자. 자꾸 그 범인의 수준, 평범한 사람의 수준에서 얘기하지 마. 너희 평범하게 월 300 받으면 살고 싶은 거 아니지. 나 비하하는 거 아니야, 월 300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막 직업은 의사여야 돼. 연봉은 막 3천만 원씩 들어야 돼. 연봉이 3천이야. 월 3천씩 벌어야 돼. 뭐 그러면서 나는 평범해야 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희가 비범한 상위 4%가 되고 싶다면은 평범한 대답을 좀 하지 마시고 2번 선지. 니은은 그럼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 1번 알파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3번 그렇지.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다. 이것이 뭔데요?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해보자. 즉 뭐야? 기존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겠다.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겠다. 됐니?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사용하겠다. 또는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겠다. 그러니까 최종 3단계는 어디에서? 디귿에서 시도가 된 거고 디귿에서 어떻게?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서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는 시도를 통해서 즉 새로운 표현의 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몇 단계? 3단계까지 갔다. 됐어? 뭐가 왜 정답인지 저는 이렇게 스스로 납득을 했고요. 다른 더 좋은 해설이 있으면 저를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릴게요. 없겠지. 교수님 빼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오늘의 첫 지문으로 들고 온 이유가 딱 봐도 킬러 느낌이 풀풀 풍기죠. 이 느낌이야, 킬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가 되는 거는 혼자서 지금 문학작품도 풀고 해설 영상 같은 것도 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그 평범한 거 하자고 나랑 지금 온 거 아닌 거 알고 내신이야 뭐 내신답게 또 하시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자, 나머지 문제들 풀어봐야 되는 건데 이건 평범한 문제들이어서 쭈루룩 갈 건데
32번에서 또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 자, 같이 볼게요. 여기 혹시 히터 틀어져 있냐? 다 끄자. 제가 땀이 뻘뻘 나요, 지금. 자, 31번. 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자, 봐봐, 얘들아. 상황 인식은 없을 수가 없다 그랬지. 그럼 일본 선지에서 쓴 결국에는 뭐, 서리법이든 물음의 형식이든 상황 가정인지 반복 표현인지 뭐 쉼표인지 리듬감인지, 반복했을 때 리듬감은 100%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쉼표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대비가 있는 건지 반복인 건지 효용성인지 양면성인지, 그 다음 또 봐봐, 정서 강조인지 문장으로 연결인지 등등인데, 나는 그래, 벌써 나는 딱 의도가 보인 게 여러분, 그 주접스럽게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법에서 정답 내려고 한 문제가 딱 아니야. 경험상 그래, 확률적으로 그래. 그럼 뭐 잡으라는 거야? 주제. 가의 주제와 나를 주제를 한마디로 뭔가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 해봐, 한마디로. 영상 끊습니다. 제 수업이 힘든 수업인 건 맞아요. 하지만 어려운 수업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고, 웬 킬러를 이렇게 쉽게 푸니까. 자, 두 번째는 이거야.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느새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는 뭐 제 수업을 안 들어도 되겠거니 싶은 학생들이 꽤 보여요. 동네 오고 다니는 누구라든지. 자, 그럼 봐봐. 32번에 아픈 가락이란 걸 딱 봤을 때 우린 봐봐. 지금 33, 34에서 결국에는 나 작품 해석을 통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보이셨고, 그럼 32번에서 아픈 가락이 뭔지가 잡히셔야 가의 주제도 보이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 작품을 이제 쭉 저는 읽어볼 건데요. 자, 봐라. 만년의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 어찌하리라. 나는 딱 벌써 보였어요. 뜨거운 가슴이 있고 싸늘한 바위가 있으니 둘은 볼 필요도 없이 뭐니? 대조라고 내신 대비로는 정리를 하실 건데, 자, 잠깐만 우린 좀 더 초월을 한번 해볼게. 결국 이 사람은 무슨 얘기야? 그렇죠. 현실, 내 주변의 상황.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 맞니?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시위하다가 체류탄 맞고 막 진짜 죽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응원봉 들고 가서 시위해도 축제잖아, 거의 사실. 그러니까 많이 다른 시대야. 자,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그 정도로 처절하지가 않은 시대인 거지, 요즘은. 자, 그럼 봐라. 그 정도로 처절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그러면 저는 딱 봐도 얘는 일제시대일 수도 있겠고 완전히 독재시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은 봐봐, 뜨거운 가슴, 깨물어 터진 입을 맞추겠고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흰뼈가 되면서까지 부활해서 다시 죽으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울겠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겠대? 나는 의롭게 살겠고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 소리를 내면서 살겠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고전문학에서 뭐라고 한다고 배웠죠? 절개.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전통의 정서가 없지 않다니까. 없지 않아. 자, 그럼 봐. 이런 것들이 보였고 결국 왜 아픈 가락이 되겠어요? 그렇지. 부정적 현실에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교집합 끼우다 뭐 하고 있어? 나는 극복, 지속의 의지를 갖고 있죠. 맞니?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는 어떻게 하겠대?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울겠대. 저는 이 시대가 참 이제는 너무나 좋아졌고,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 되게 많았는데 아마 이제 일본 가서 살게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이미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정답을 본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평범하게 살아도 되게 유의미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거야. 나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알바를 하잖아. 다 동태 눈깔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한 시간을 뭐 시급 10,000원으로 바꾸는 그 인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돈 10,000원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전형적인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인지식이 없어서 그렇고요. 멋대가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잖아. 잘 봐.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얼마 벌면 부자니? 전용기 끌면 부자니? 전용기도 10명짜리가 타는 게 있고 100명짜리가 타는 게 있는데, 그럼 트럼프쯤 때야 부자인가? 뭐 계엄령 정도는 때릴 수 있어야 부자니? 내 말이. 우리나라 계엄령 왜 안 된 줄 알아요? 미국이 허락했으면 됐어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미국 대통령. 그것도 4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인생의 목적을 자꾸 외부에서 찾아? 저도 그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작년 1년 동안 정말 크게 성장을 했고, 이제는 인생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내가 여러분한테 자꾸 뭐 개발 공부해라. 다 쓸데없는 얘기였어. 미안해. 앞으로 세상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테니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와 능력을 길러라고. 두 번째는 뭐를 이뤄라가 아니야. 내 자기 자신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느냐.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내가 충분히 즐기고 살고 충분히 가치 있게 사느냐, 유의미하게 보내느냐, 이거 말고는 없어, 인생의 목표가. 제가 왜 인생이 불행했냐?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삼성 이재용이고 누구는 베이노거든. 왜 나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재산이 10조에 숨겨진 재산이 90조라서 100조고 나는 통장에 때때로 100원, 200원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니까. 그게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결정한다고 착각을 해서요. 그게 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데 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고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규정하고 살아가고 순간순간 매사에 충실히 살고 이게 선진 시민 의식이라는 거고 인격이 높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너무나 많아서 나는 일본에 가는 것만으로도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는 걸 너무 즐겨해. 반대로 얘기할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을까? 아니요. 형편없어요. 도대체 그 공항에다가 씨바꺼 왜 콘크리트 더미를 쳐 쌓아놓고 있는지 이런 병신 같은 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거를 또 좌파우파 갈려가지고 누가 그 공항을 지었냐부터 들어가고 있고 대통령은 끝까지 친위 쿠데타 아직도 하고 있는 내란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이 개판을 누가 만든 거냐?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인격과 품격과 교양과 수준이 국가의 수준과 국격을 결정한 건데 저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남으로써 올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형편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가 끓어요. 이 시를 쓴 시인처럼 각자의 삶을 사시라고. 이준석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 빨리빨리 쳐 들어가가지고 계엄 해제하면 되지. 거기서 쇼를 쳐하고 있잖아. WWE 찍고 있다니까. 거기서 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있어. 빨리 담장 넘어가면 되지. 웃기는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 또 선동당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을 찾는 게 1순위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재밌을 거고 방탈출도 재밌을 거고. 자, 봅시다. 그럼 봐. 31번. 1번 선지 볼게요. 1년과 유견에서 물음의 형식, 화자의 상황. 1년. 어찌하리야. 유견.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견. 진이랴. 서리법 맞는 것 같고. 맞죠? 물음의 형식 오케이. 두 번째 뭐야? 화자의 상황 인식은 없을 수가 없죠. 100% 맞네요. 자, 2번 선지. 사형과 유견. 1, 2, 3, 4. 사형. 그 다음에 자, 봐봐. 먼 훗날이라는 게 가정이죠. 그 다음에 구연. 1, 2, 3, 4. 1, 2, 3, 4, 9. 때까지. 다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니까 가정되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글의 주제는 뭐야? 의지죠. 됩니다. 자, 4번 선지 볼게요. 대비어. 있죠. 양면성도 맞아. 그런데 봐봐. 효용성. 나의 주제가 효용성. 보였니? 나의 주제는 효용성이에요? 아니요. 뭘 찾는 걸까? 저는 대상의 본질을 찾는 거라고 봐. 내가 수업 시간에 삽소리라는 거 하나도 없어, 얘들아. 대상의 본질을 찾는다, 효용성이 아니라. 됐어? 그럼 정답은 주제 때문에 정답 4번이 된 거죠. 자, 3번. 쉼표 쓰고 있지? 리듬감 맞을 수밖에 없고. 왜? 반복이니까. 반복, 리듬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32번 아픈 가락을 볼게요. 자, 잘 들어야 돼. 자부심인가? 틀리진 않아.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과 서름인가? 이것도 맞아. 자, 대나무에 서린 것은 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에요.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화자가 억울하니? 구천에 사무치 원망은 뭔가 맥락이 달라. 이거죠. 의로움이다. 잠깐만.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자부심은 뭐야?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내가 잘났다 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의지 쪽에 가깝지. 약간 각도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시작을 했을 때는 얘나 비슷해 보였겠지만 저 멀리 가면 좀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자부심이냐 부정적인 상황의 극복 의지냐 후자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저는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우성 너무 다르지가 않다고 보는 게 그 정도 위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멋이 없었어요. 진짜 존나 멋이 없었어. 야, 나라면 결혼했다. 내 키웠다 그래서. 나라면 깔끔하게 술 처먹고 마누라 지키려고 겸 때렸다가 잘못했다 알겠고 깜빵 들어가서 제값 받겠다. 깔끔해야 돼요. 지저분해. 뭐해 지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지저분하게 와 군대 데려다가 지금 맞고 있고 아우 난 진짜 결이 너무 안 맞아. 잘못했으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살아야지. 뭐 하는 거야. 나 정말 너무 실망이야. 사람들이 다 미안해. 뭐라 그래? 에스트로겐인가 뭐 테스토스테론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르몬이 뭐 이상한가 봐 다 지금. 그래가지고 야, 나 도대체 왜 저러나 지금 싶어요. 지금. 환경 호르몬 때문인가 봐. 자, 정리되셨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